사실 제가 출마한 이유를 짧게 말하자면은 저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학내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6대 총학생회가 좀 학생 복지 위주의 대중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 57대 총학생회는 그와 더불어 어떤 인권 부분에 사업과 어떤 관심을 집중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맞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제기되는 비판이 바로 저희가 그동안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학생 자치 활성화와 같은 학내 민주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57대 총학생회가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회복하기에도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57대 총학생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삶의 변화를 느꼈고, 이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지, 나아가 신뢰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제58대 총학생회로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학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 즉 거버넌스와 학생자치를 말하는 것인데,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도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그저 학생회를 하고 있는 소수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왔던 학생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생회에 대한 모두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디테일이라면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정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 자리를 빌어 제가 어떤 생각으로 오늘 출마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성이라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대학생활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4년 동안 인간 김보미는 기정사실처럼 이성애자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느냐? 없다고 답하죠. 왜냐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네가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없는 것이다. 네가 그런 쪽에 능력이 없나 보다. 술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들었던 말들입니다.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파생된 이러한 질문에 저는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거짓 아닌 답변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 생활은 글쎄요, 한 반 정도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적 지향은 사적 영역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서 성적 지향은 필연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으며, 언급될 때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완전히 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제 얼굴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게이 친구가 많아 그런 이슈에 관심을 갖는 이성애자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 둘씩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 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의 성적 지향에 대하여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밍아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기하게도 제 친구들과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어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수자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과 자신도 사실 성소수자라면서 커밍아웃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커밍아웃을 통해 그 전보다도 더 쾌활하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계기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저는 함께 자신의 삶과 관점이 바뀌어가는 경험을 하였고, 이는 정말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총학생 회장으로서 학교에 불러오고 싶은 변화 또한 이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얼마 전 커밍아웃한 애플의 CEO 팀 쿡의 말처럼 성적 지향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두기보다 포기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포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성적 지향은 사람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레즈비언이지만 여전히 회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놓지 않으며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과 맥주 한잔 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좌우명은 변함없이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이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김보미도 내가 한 말은 행동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에 선본 정후보 김보미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김보미가 가진 요소 중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제가 믿는 바, 제가 부총학생 회장으로서 해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합니다. 그러나 커밍아웃을 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는 시급한 문제와 산재한 안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불문하고 힘을 모아 일해 나가는 동료라는 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모든 서울대학교 학우들이 본인이 속한 공간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모두의 삶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인정되는 사회, 이것이 제가 바라는 이 학교의 모습이자 방향성이며 오늘 출마와 함께 여러분들께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입니다. 제58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디테일 선본의 이번 슬로건은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각자 고유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뜻을 함께하는 하나의 움직임. 저는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57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정책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 공약을 준비를 하였고요.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임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조금씩은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7대 총학생회가 가진 가장 큰 한계점은 학생 자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학생 자치와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리고 다양성 공약을 더 확충했었습니다. 다양성이란 1만 6천 학우가 1만 6천 개의 목소리와 얼굴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학생회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학생회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로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다양성을 이번 슬로건의 핵심으로 두었습니다. 학생 자치 분야의 공약들이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활발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총학생회와 기층 간에 그리고 각 학우 간에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57대 총학생회가 비판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소위 단원위를 순회하고 총학생회 간담회를 여는 것이 각각 기층 단위 그리고 개별 학우들과 소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공약에는 없지만 전학대회 톡방, 그러니까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카톡방을 상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카카오톡 총학생 옐로우 아이디를 만드는 것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전학대회 구성원인 총학생회장단, 단과대 학생회장들 및 동아리연합회장, 그리고 각 과반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카톡방을 상시 운영하면 이제 특정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총학생회와 기층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그 단위들끼리의 소통도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총훈이, 단훈이, 각 과반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이제 이 톡방을 통해서 수평적으로도 서로의 의견 교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옐로우 아이디를 개설하면 건의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말해야 될지 몰랐던 것들을 수합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 어디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가 대응해야 한다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층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총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적절한 방식의 그 사안에 따른 대응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한 학생회칙 및 세칙 정비라는 공약은 이제 학생회칙이나 세칙에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정비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공약이고, 그 학생회비와 전학대회 참석률을 연동하는 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 꾸려질 총운영, 이제 이번 11월 선거를 통해서 새로 꾸려질 총운영위원회를 통해 먼저 논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토대로 이제 전학대회 만약에 의견이 상정된다면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될 테고요. 다만 이제 현재 총원위에서 그
그 안건을 전학교에 상정하지 못한 것이 어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절차상의 어떤 그 실수 때문에 있었던 문제인 만큼 일단 다음에 총훈위가 꾸려진다면은 일단 그 안건을 재기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이제 현 총훈위와 다음 총훈위와의 이제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강연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40,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20, 30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강연을 듣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성공한 30대 초반에서 후반 정도의 이제 강사를 섭외를 해서 내가 이 진로를 하고 싶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수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야를 섭외하기보다는 이제 특정 분야 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 분야에 대해서만 섭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인권 운동가가 되고 싶다거나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정말 내가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썼던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 관련 강의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나와 타인의 차이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수업입니다. 이에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경희대학교에 있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어떤 과목들과 더불어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같은 그런 과목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한 모델은 이제 그린 리더십과 비슷한 인권 리더십이었는데요. 일정 시수의 이제 인권 관련된 강좌를 들으면 졸업 증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학내에는 그런 강연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게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1학점에 SNU 정도의 수업이라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공론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학생회칙을 보면은 이제 회칙상 부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생협에 있는 학생이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조 후보님이 아니라 이제 그때 작년 11월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서 그때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집행부에 있었던 현 그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장 분이 지금 학생이사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번 11월에 이제 선거가 성사가 되고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1년간 학생이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입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장학복지위원회라는 학교 운영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참여가 가능한 운영기구인데 외부 입점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위원회라는 운영기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 업체 입점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여기서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이제 제57대 총학생회에서 제가 그 교육환경 개선 협의회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안건 중 하나로 올린 것이 바로 재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현재 외부 업체 입점 관리를 권한을 장학복지위원회로 이관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장학복지위원회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카이스트처럼 아예 외부 업체 입점 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재산관리위원회 아예 학생 참여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일부는 이제 미리 신청을 받고 나머지 여분 현장에서 판매할 것을 이제 공지하고 단일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는 푸릇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발음 잘해요. 푸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건
학생들이 이제 농화를 가잖아요, 옥천으로. 그래서 옥천의 과일들을 중심으로 구매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농민학생 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그 수확물을 나눠 먹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 활동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네, 일단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그러니까 학내에서 전도하는 학내 구성원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에 대해서는 아마 전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가 심했을 때 같은 학내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요 포인트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자보 및 현수막 그리고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도를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삼는 종교 동아리와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인 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이제 지목한 게 바로 기숙사 입주 전에 기숙사까지 들어와서 하는 그 전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과 함께 강경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적 제재도 고려할 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내에서 학생이 외부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이 공약을 제시한 건 저고 저 역시 크리스천입니다. 예, 근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전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거는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거꾸로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을 준비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신앙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 부분까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같은 신앙인으로서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인 전도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과 함께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효성이 있겠지만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외부인이 하는 전도와 달리 학내 구성원이 하는 것은 이제 그 캠페인의 대상 자체가 학내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고 이제 이 정도 캠페인을 벌이자라는 정도가 한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부는 아니라고 비협조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틀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성덕인 총장도 작년 국감에서 재경위 학생 대표 참여시키겠다고 해놓고 이제 1년째 계속 변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때 가셨나요? 네, 저기 계신 지금 총학생 회장님께서 가서 발언을 또 이제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의원님들도 힘을 얻고 더 세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고 성덕인 총장이 다시 한번 재경위원회 학생 대표를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재경위원회는 이전보다는 좀 더 희망이 있어 보여요. 일단 여기에서 학생 참여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다른 학교 운영 기관에도 훨씬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홍보를 바탕으로 같이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학생들의 이제 여론과 공론화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간다면 이것을 통해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샤인 회계 관련 논란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높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지금은 와닿지 않는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 이해가 된 후에 공론화 논의를 통해 관련된 문제를 홍보하고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재경위원회 건에서 봤듯이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실들과 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이제 대학 행정자치연구위원회 대자연이죠. 에서 도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자연의 인력 대비 업무가 굉장히 많이 몰린 상태고 의원실과 교감과 같이 학생 대표가 있어서 더 수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남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쓰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일단 공약으로 쉽게 내세우지 못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현실적으로 특히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는 그러니까 동아리연합회가 하고 있고 각 단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단대 학생회와 단대 행정실의 소관입니다. 그렇다고 그 남자 휴게실을 만들겠다고 기존에 있는 단체를 쉽게 몰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총학생의 이름을 건 총학생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남학생의 휴게실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만든다면 결국에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공약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운영이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총운영위원회 이 안건을 상정을 하고 이제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힘을 모았을 때 그때 이제 총운위를 통해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각 단대마다 남학생 휴게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더 정당성이 생기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남학생 휴게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남학생 휴게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둔 거는 있지만 이제 그게 총운영위원회와의 그 논의를 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만들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지 않은 것이고 이거를 공약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된다면 자료조사 및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찾을 것이고 이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거 덧붙여서 원래 이제 이제 남자 휴게실, 남학생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제50대 총학생회 때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고 원래는 이를 교육 환경 개선 협의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마땅한 공간을 당장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안건화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둘의 문제와 관련해서 3개의 공간을 학생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요구한 바 있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 중 하나를 마찬가지로 남학생 휴게실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학우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선호도 같은 건 또 따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재산관리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걸 학생이 참여하는 장학복지위원회로 넘겨라라고 일단 교육 안건을 올렸고 그리고 그게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계획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부 업체 입점의 경우에는 사실 개별 사업마다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고자 하고 이제 이에 대한 계획은 저희 총학생회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된 총운영위원회 위원분들 그리고 대자연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그 해당 연구 용역 결과를 총동창에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와 과외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용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들이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이제 과외를 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계형 장학금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총동청회와 함께 어떤 수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원하는 장학금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기상 많은 집행력이 또 이제 선본으로 빠지기도 했고 현재 집행력이 역사 교과서 이제 국정화 문제 중요한 문제죠. 와 같이 이제 겹침에 따라서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제 본래 공약이었던 근로장학금 확충은 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판단으로 잠시 미뤄둔 상태입니다. 일단 57대 총학생회에서 여태까지 파악했던 바로는 제가 나오기 전까지 파악했던 바로는 일단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것을 전담하는 산하기구인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자연 거기와 함께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RC도 학생들 반대 때문에 막혔고 또 이제 아무 단과대도 자기는 이전 안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본부가 RC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해야 하고 다만 지금 당장 본부가 어떻게 나올지를 확실히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운위원회와 함께 대응할 생각입니다. 본부가 이제 마지막 만났을 때는 계속 RC를 조금씩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RC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 세운단 보고서 보니까 약한 단계로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를 좀 잘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학생들이 원치 않으면 우리도 조심할게 약간 이런 태도인데 그치만 계속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부가 딱히 큰 계획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학내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통계적인 수치 같은 것은 이미 많이 나온 바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만큼 학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과 재정을 구실로 삼아서 정규직 전환율을 줄이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쉽게 쓰고 버리고 이런 거는 기업의 논리지 감히 이제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감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말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내 구성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곳에서
무슨 학문을 논할 것이고 무슨 교육을 논할 것인지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대학교가 사회에서 지닌 지위에도 걸맞지 않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품격이 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각 단위들과 협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대응 계획을 총학생회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직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연대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하여 행동하는 것 외에도 이제 타 학교에서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랑 함께 진행한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 잔디가 저희 공약대로 학생 잔디가 된다면 잔디에서 이제 함께 수박을 먹으면서 교류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누는 그런 것도 이제 구상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현재 총학생회는 이미 비정규직 공대위와 협조 관계가 있으며 저희 선본 역시 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생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단 제57대 총학생회랑 비교를 한다면 앞으로 인력상은 더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57대 총학생회 집행부는 대부분 1호 신입생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특히 초기에 좀 많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제 경험이 쌓였던 그 집행부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디테일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인력풀이 성장을 했고, 네, 저기 흡수된 분 하나가 물고 있네요. 네,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에 지원하는 사람도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적 자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학생회비 납부 캠페인입니다. 사실 학생회비 납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닙니다.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가 납부를 했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기에 한 16,000명 정도가 등록을 하는데 현재 5,600여 명밖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그 학생회비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저희 학교에는 특성상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생회비를 알리고 좀 이제 납부하자.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나타내는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고 또는 이제 사업별로 봤을 때 본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또 이제 가끔 외부 업체와 제휴를 맺어서 그 물적 자원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다만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본부 지원금이나 외부 업체 제휴보다도 이 학생회비 납부 캠페인에 좀 더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 상설기구와 또 이제 본부의 사업을 이제 넘기는 모델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역 셔틀인데요. 이렇게 버스 셔틀 사업은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학교 위치 때문에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이 특히 이제 불편해서 나온 사업인 광역 셔틀인데 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원대나 명지대 등에서는 본부가 직접 장거리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 51차 교육환경 개선 협의 안건으로 본부가 운영하는 광역 셔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학생회에서 운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들의 수요와 참여가 많다면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쉐어하우스의 프로젝트인 모델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졸업생, 민주동문회에 있는 졸업생 선배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큰바위 얼굴과 함께 하고 있으나 이후 총학생의 자체 펀딩으로 학생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가능하면 상설기구화하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선거가 있었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약 한 47%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제57대 총학생회가 이행해온 정책들이나 이에 대한 학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았을 때 작년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된다면 6개월 동안 총학생회에서 함께한 집행부와 총의원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즐겁게 함께해준 저희 선본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믿어주신 학우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 산하기구는 전학대회와 총훈이 인준하에 활동 계획과 예산안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수수자 인권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저희가 지금 당장 답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성 공약들은 학소위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 임시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2학기가 되어서야 운영을 시작한 산하기구입니다. 당장 홍보가 미흡하고 학생 이용 방안을 만들기에는 지난 한 해, 아니죠, 올 한 해 급하게 대응했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 자료집과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홍보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소 방법에 대해서 마련을 하거나 운영 세칙을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이용 방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사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좀 달라졌는데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이행한 게 좀 있었다라는 말로 저는 일단 들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 이제 그런 점이 없잖아 있었다고 수긍을 하고, 다만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대부분의 집행부원들이 또 이제 신입생이고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또 인력풀이 훨씬 나아짐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간에 이행률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이행 정도는 이제 그 인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시로 든 그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광역셔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거를 1차 리플렛에 넣어둔 바 있고 301동의 미끄럼틀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같은 경우는 저희 공대 학장단과 의논한 결과 이제 301동과 302동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설치하기보다는 차라리 300동 이번에 새로 짓는 건물에 이제 설계도에 넣도록 하자라는 걸로 이미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홍보가 잘 되진 않았으나 원래는 손석 JTBC 사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각각 좀 스케줄이 많거나 하는 이유로 캔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11월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1년이 있는 만큼 좀 더 긴 시간 동안 논의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이제 외부 인사 광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참여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나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같이 굵직한 현안 또는 뭐 국공립대 거버넌스 문제 같이 당사자성을 띈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대응을 해왔습니다. 또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이제 학생사회나 이제 학생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한 것이었지 저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볍게 취한다. 그건 독단입니다. 총학생의 의사결정이 디테일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여태까지의 의결 모두 함께해왔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제 출마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치 참여 역시 총학생의 역할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학생자치 공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있을 때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공약은 없지만 아까 또 말씀드린 그 방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될 것이라 보고, 네,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총학생회장단과 집행부원들이 했던 것은 특히 총학생회장단이 일단 그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닌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원들이 동석한 것도 마찬가지의 이제 어떤 집행상의 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고, 학내 구성원들을 충분히 조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장 저희가 이번에 국정화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은 저희가 그냥 학생회 차원에서 집행부들끼리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학생들을 상대로 모임을 조직을 했고 이제 그를 토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홍보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도 이를 수긍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뭐 학내 구성원들을 조직하지 않으려 했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캠페인하는 건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없겠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외부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 내에서 학생들이 외부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저희 학교에 있는 청원경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도를 방해한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러한 맥락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외부에 있는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이제 다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숙사 입주 처리되면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활동은 사실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그분들의 어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저희가 처음에는 새내기대학이라고 정했는데 이제 나중에 미리배움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내기대학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2012년에 제가 갔었던 이제 새내기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죠. 이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 교육들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돼서 학생들이 반발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서울대학교도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세맞이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나 아니면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도 미리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총학 차원에서 하루 혹은 1박 2일의 코스로 세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자치의 구성원인 학생들을 이제 맞이를 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재원 같은 경우에는 본부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세대를 굉장히 줄이면서 입학처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자치지원금 200만 원씩을 준다고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독립성에 있어서 농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본부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그 기성회비의 2%를 받게 돼 있어서 한 해에 총학생회가 굴린 돈이 5억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 8천 정도가 있고 그걸 또 이제 반대 배분을 하고 하다 보면 사업에 남는 돈이 많이 없어요. 이미 본부는 등록금에 있어서 학생 자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왈가불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도 미리배움터 예를 들어서 자료집을 발간할 때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건 건의사항을 수합하고 기타 이제 각 과반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논의하기를 위함입니다. 저희가 그 공대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려고 공대 학생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공대의 미끄럼틀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서 저희 뭐 밑공대 여자정신 따뜻하면 안 나와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눈이를 계속 돌 때 그 의결 과정이나 아니면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고 건의사항을 수합받고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정도로 들어간다면 크게 압력과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 있는 시기이거나 해당 단과대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을 당연히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미리 우려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행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를테면 처음에는 총학생회가 먼저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 여태까지 사업 현황 보고와 이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바로바로 이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패널을 구성해서 그 사전에 나오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진행 방식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총문위 등과 논의해서 같이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회칙이나 관련 세칙이 없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거는 사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광역 셔틀을 할 때 그게 회칙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소통하고자 하면 당연히 열 거고 또 학우들이 원한다면 먼저 당연히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거 해보니까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지금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그 회칙에 넣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열게 하는 것처럼 총학생 간담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막 강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맥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의뢰가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접근을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정책 이렇게 실행한 건 되게 좋은데 어떤 부분이 미흡하더라. 그럼 저희가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어떤 학생의 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그 학생 과반 단위에 소속하지 못한 어떤 학우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학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각해낸 공약입니다.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선정한 위치인 관정도서관 앞과 학생회관 뒤편은 모두 실제로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관정도서관 앞은 이미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이용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려대학교 등 타 학교에서 운영하는 흡연 부스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기순환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려 중인 흡연 부스 업체의 흡연 부스는 내부 통풍, 그 다음에 공기순환과 소화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진 제품입니다. 더불어 업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그 규모 저희가 설치하려는 그 기계 부스, 부스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에 어떤 그 학관 앞에 1층 학관 앞에 보시면 전자 게시판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어떤 게시판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사업 같은 것도 홍보를 하면서 광고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수익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도 재정 마련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그 설치 비용은 이제 본부와 KTNG 양측에 이제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생각을 했었던 건 보건복지부도 생각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한테 이제 흡연 부스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니까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흡연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부의 예산과나 아니면 KTNG 쪽에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안전대책 공약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 안전대책 공약은 크게 두 파트로 있었죠. 그때 301동 미끄럼틀이랑 동아리방 문 관련된 것들. 301동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동 미끄럼틀을 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고, 그 동아리방 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학생회관 동아리방 문들을 반투명 유리로 교체하자라는 안건을 제51자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그러니까 곧 있을 그 교육협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안건을.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 원하는 동아리들에 한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그 무료로 문을 교체할 계획이고요. 515, 750 교내 진행 역시 사실상 진행 중입니다. 516 저상버스를 저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저상버스가 그 행정관 앞까지 오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515, 750 향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요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그 저상버스였습니다. 근데 이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 본부 측이랑 버스 업체 측이랑 그리고 이 관련된 시 부서 측이랑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장학금 공약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총동창회와 그 학생이 원하는 등록금 그 장학금 설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공약이었던 근로장학금 자체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본부에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당장 그 방안을 당장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공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외를 했습니다만, 그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학내 많은 학우들에게 당연히 도움된다는 것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단위와 이제 협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어떤 그 수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냐면 그 저희가 전학대 혹시 와본 적 계신가요? 전학대 같은 경우는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나 아니면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안건을 진행하거나 하는 방식이 굉장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가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총학생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단과대학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학대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사전에 다 정해져 있고 총훈위에서 인준된 안건 그리고 당일에 20명의 서명을 통해서 올라간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급한 순간에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뭐 홍보나 아니면 긴급 사안에 대한 대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는 왜냐하면 그동안 버스 업체나 이런데 그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 내거는 주된 논거 중 하나가 항상 그 저상버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당연히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긍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밖에 이제 뭐 직장인이나 어떤 외부인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운행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그 업체 측에서 추가로 뭐 증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희 측에서 515는 안 되고 750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사업은 아까 전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도 사업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버스 회사도 증편을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건 돈벌이 수단이니까요. 본인들한테는 어떤 그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수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고,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있는 이 관악구가 굉장히 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공론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516 저상버스 도입을 그 논의를 할 때 단순히 업체와 그 본부와만 협의를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때 그 교육 분과 관련된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시의원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또 그랬던 만큼 515 750에 관련돼서도 이제 학생들이 원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하면은 이제 저희 학생회 측에서 그냥 혼자 어떻게든 뭐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의회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산하기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통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인력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과중되면 사람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 연락이 잘 안 되었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안 되었고 결국에는 업무가 중지되어 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부총학생 회장으로서 책임감 통감을 하고 앞으로 총학생회를 만약에 꾸린다면 학생회에서 마련된 어떤 인력을 이제 그 산하기구에 이제 배정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인력 풀이 확정이 되면 업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지면 한 사람이 좀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자치위원회와 자치도서관 그 산하기구 내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문화자치위원회 소속이었고 지금은 이제 선거 관련한 문제로 사퇴를 했지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주 원인 중 하나가 문화자치위원회 이제 그동안 그 활동 분배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어왔냐면 한마디로 그 일반 위원들은 그냥 그러니까 그 장비 대여 이쪽을 담당을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산 지급에 관련해 회의를 하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 모든 실무를 다 위원장이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들은 좀 책임감을 못 느끼기도 했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너무 과중한 업무 부담에 그만 이제 그런 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발생했던 문제이고 이제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는 그래서 현재 나온 얘기가 그 업무 분담을 좀 위원장에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나누자라는 얘기가 되어 왔고 지금은 제가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지금은 신입 위원장 혼자서 떠맡지 않고 위원들이 다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56대 총학생에서 원래 이거를 정상화시키려고 그 집행 당시 연대 사업국장을 파견을 해서 관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의대 본과에 복학을 하시고 또 이제 자치도서관이 하는 일 자체가 좀 많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학생사회 자료를 뭐 아카이빙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 왔는데 이제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나아가 총원위원들한테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을 현재 자치도서관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에 대한 홍보와 총학생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집행부원을 모집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구는 원래 이제 총학생회에서 원래 했어야 하는 업무이지만 이것이 총학생회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그 활동을 지속해야 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의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하기구가 만약에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총학생회에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력을 같이 나누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사안이 그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사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회관이나 아니면은 두레문회관 같은 경우 그리고 과방도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학생 잔디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치가 커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이 중앙대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잔디를 심은 다음에 잔디를 쳐놓고 잔디를 보호합시다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잔디가 굉장히 그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학생 자치나 학생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잔디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학생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대 선배일동 시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총학생회가 이번에 공약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공과대학은 일단 현재 학생회가 연석회의 체제로 돌아간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어디 뭐 생협이나 뭐 된다 행정실을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약으로 건 것이고, 또 이제 더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301동 시우 역시 어떻게 보면 생협 입점 주체 중 하나로 들어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생협과의 이제 어떤 논의와 관련된 부분은 단과대학 혼자서 하기보다는 좀 총학이 같이, 왜냐하면 특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총학생회장 또 학생이사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학생회로 공약을 거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외에도 저희가 놓친 어떤 시급한 사안들이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말씀을 해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또 그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거나 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답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총학생회 문제가 있는데 비정규직 만약에 어떤 노동자분들한테 총학생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흥 캠퍼스 문제가 있는데 여기 총학생회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이것이 당사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이야기와 대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정규직 노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 노조도 있고 서울대학교 노조에 다양한 노조들이 있는데, 각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당선이 만약에 되면 처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수 있고 연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화생공 1사학번 학우분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계속 신경 쓰이는 말이 하나 있어서, 이제 그 버스 업체에도 그 돈벌이 수단이라는 말을 한 게 있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회사분들,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가 지금 58대 총학생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어떤 시간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틀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학생 회칙을 하나 새로 만든 거나 아니면 혹시 회칙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했고, 우리 모두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절차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생 회칙, 세칙을 수정을 조금 하겠다, 이걸 좀 다듬는다라는 공약을 낸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 다 고쳐버리겠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생사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그리고 또 부딪히는 그 회칙이나 세칙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조항에 대해서 B라고 얘기를 하는 조항이 같은 세칙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선본을 준비하면서 선거 시행 세칙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회칙에 대한 세칙 수정 사항을 공약으로 넣은 것이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만약에 학생 회칙, 세칙 수정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진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론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저도 저희로서는 그거를 중요하지 않게 봐서 그런 거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학대회 처리되면은 총학생회 사업이 거의 필수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지가 됩니다. 그 전학대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회칙 전에 총학생 회칙이랑 전학대회 부분, 거기랑 전학대회 시행 세칙을 보면서 뭐가 언제까지 돼야 되고 뭐가 언제까지 돼야 되고 이런 걸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항상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지키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는 저희 역량 부족이었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지키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놓치는 부분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예를 들면 산하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가 늦게 와서 저희도 자료집을 늦게 넘긴 경우도 있었고, 다만 저희로서는 그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그동안 놓쳐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칙이나 세칙을 수정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저희가 학생 회칙과 관련 세칙 정비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든 학생 회칙과 관련 세칙을 한번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회칙과 세칙을 잘 숙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한 이제 절차들을 겪다 보면은 3기는 똑같이 이제 2기와 같이 이러한 절차를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역량적인 측면에서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입장부터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언젠가 질문을 하시겠지. 그냥 네, 이경 씨 오랜만입니다. 4월에 뵙고 또 이제 11월에 뵙고. 네. 에너지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법인화 됐을 때 그 학생이사가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 총학생회장이고 당시에 정후보이셨던 그 주부열 학우님께서는 큰 어떤 거를 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든 싸움에 달려들어야 하기보다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샤인과 관련해서 회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재경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어떤 단계로서 저희가 다른 학사위원회, 그러니까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리고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육부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주무를 수 있는 어떤 수업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가가는 어떤 단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이 어떤 기회이고 또 이걸 통해서 얻어나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내에선 이렇게 학생들과 접근을 하되 학외에서는 이번에 국공립대 관련해서 교육부의 탄압과 관련된 학생들의 연대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실에서도 안건을 하나 이제 법안으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힘을 실어서 학생들이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저는 투트랙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것이 본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샤인건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모였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에너지가 지금은 어느 정도 모였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거버넌스 관련해서 학생 참여권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함부로 좌지우지한다라기보다는 학생 의결권을 참여시키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학교들과 같이 연대를 하면서 어떤 대학이 어떤 존재인가 사회지성이라는 대학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대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긴 합니다. 그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도 이 학교가 서울대학교이고 그게 국립대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대학에 있는 학생 대표가 이 사이에서 교육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루트를 차근차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크게 한 방을 친다라기보다는 기회를 계속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에너지를 조금 더 축적을 해나가는 단계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게 총훈위에서 딱 총훈위원들끼리 있는 테이블에서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시급하니까 나갑시다 하고 해서 어떤 의사소통의 과정이 없었던 부재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을 좀 더 많이 만들자라고 했었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조직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학내에 빈틈이 없이 정말 자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판이 열리자 4,000명인 가까이 되는 학우들이 모였고 스노라이프나 아니면은 뭐 대나무 숲이나 이런 여론이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총학생회도 움직임을 시작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훈이 순회나 아니면은 어떤 그 카톡방을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간담회를 긴급 간담회를 여는 것을 통해서 학우들과 다양한 루트와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안이 있었을 때 급박함에 따라 긴급함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하나둘씩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총학생 회장님께서 동아리 연합회장을 하셨을 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그 거울을 설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닌가요? 맞습니까? 네. 제가 222동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과학대학이기 때문에 222동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2학년 때인가 만들어진 동아리가 222Hz, 그러니까 2Hz라고 부르는 동아리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연습하는 걸 봤어요. 지하 1층에 있는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보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연습을 해? 그러니까 할 데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벽이나 아니면 공간이 좀 마련된 곳이라면 대형 거울을 설치를 통해서 각 단과 대학이나 아니면 타 공간에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학생회관도 공간이 없고 두레문회관도 만약에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거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관악에 있는 모든 과방과 반방에 이제 광고가 들어간 화이트보드랑 거울을 설치하는 것을 대가로 그걸 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학내에 있는 학우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총동창이라던가, 그러니까 자원은 있는데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같은 공동체로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밑에 뭐 총동창의 기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좀 이렇게 받아서 지원을 바탕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낸 공약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각 동아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약 중에 동아리 공약 중에 하나가 동아리 현황 조사 및 리스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그러니까 중앙 동아리면 그 공간을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각 단과대학에 있는 뭐 춤동아리나 이제 다양한 동아리들 그리고 혹시 뭐 개인 소규모로 운영하는 어떤 모임이나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걸 좀 이렇게 리스트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들이 좀 있고 이걸 이용을 하는지, 이걸 바탕으로 동아리 연합회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앰프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아리 연합회 그 대표자 회의에서 전동대회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총학과 동아리 연합회가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들끼리 어떤 중재라든가 동아리들과의 어떤 교류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게 중앙 동아리 사이의 것일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동아리 연합회를 먼저 존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행을 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지금 학생소수자 인권위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어떤 초문위에서 파견이 된 게 아니라 소수자 단체 그러니까 소수자 기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다양성 공약들을 제가 아마 끝이 나도 임기가 끝나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정 후보님을 비판하는 바이고요. 네, 일단 무산되면 뭘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앞으로 내년은 이제 학업에 치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 지인들은 모두 믿지 않지만 저는 원래 학업의 뜻을 두고 입학을 했고 저기 비 오고 있네요. 그리고 정말 대학원에도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 학점이 좀 많이 심각해서 무산되면 그냥 그럴 기회를 앞으로 학업에 열중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부할 거니까 무산시켜주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약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은 전 아까 출마의장 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학내 민주주의 관련된 특히 이제 학생 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생 자치에 대한 부분만 사실 잘 되더라도 뭐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학생 여론을 모아서 어떻게든 굴려나갈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저희 때는 뭐 지평부가 보이지 않더라도 학생 자치에 대한 또 관심이 뜨거워지고 뭐 너네보단 내가 낫겠다 내가 나오겠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또 더 나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대중사업이 됐든 뭐 정치 참여가 됐든 좋은 방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저희 공동 선본 발족식 날이었습니다. 원래 예상된 장소가 문화관 앞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문화관 앞을 갔는데 아니 이제 막 한 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 막 고래고래 무슨 뭐 이게 손수건 같은 거 뭐 들고 계시고 막 학생들과 대치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청원 경찰은 계속 택시들 이렇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계시고 아무런 학생들과 대학원생들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공식 일정이 있어서 학관으로 이전된 상황으로 다시 갔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그러니까 학회들이 모여서 어떤 뜻을 모으는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이 학부생과 대학원생밖에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경찰이 학우 한 명을 체증해놨다는 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시죠? 네, 체증되게 하신 분 저기 계시고 그리고 그 주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학우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